저희가 이제 1부에서는 기업 소개 그리고 채용 공고 알아봤고요. 안정영 대표님, 저 2부는 어떤 거 짚어볼까요? 네, 2부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서류 전형, 그 제일 중요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테니까 그거 좀 보고요. 그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는 필기랑 면접 전형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지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공공기관 자소서 쓸 때 네. 조금 편하게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서류에서 7배수, 네네네. 그냥 적은 수를 뽑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여러분들은 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소서 때문에 떨어지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예, 자기소개서를 뭐 되게 잘 썼다라고 하는 분들도 물론 붙긴 하겠지만 전 여러분들이 건강보험공단이 너무 자소서에 몰입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은 좀 거리를 좀 두시고 객관적으로 그냥 보시고 다른 공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건보 같은 경우에는 합격이 어려운 기업으로 유명한 게 전 제일 중요한 게 항목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건강보험공단이 제일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설계할 때 있어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 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뭔가를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여기 건강보험공단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결과의 투영물들이 자기소개서 항목에 나오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하나만 묻고 있지 않아요. 다양한 직업기초 능력의 요소들을 같이 묻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건강보험공단의 자기소개서는 1번부터 4번까지 물론 직무 역량기술서 빼고요. 이 4가지 항목은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본적으로 다 묻고 있고 그 문제 해결 능력에 어떠한 다른 요소들을 같이 묻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시면 아 내가 여기에다간 의사소통과 더한 문제 해결 능력 여기에다간 정보 능력과 더한 문제 해결 능력 등 여러분들이 NCS를 종합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항목이 바뀌었을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이번 항목도 역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좀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경험 및 경력 기술서입니다. 그래서 해당자의 하남이라고 돼 있어서 2000바이트 이내인데 뭐 당연히 써야 되겠죠. 내가 관련된 경력이 없다라고 안 쓰시는 분은 안 계실 테니까. 네. 경험과 경력은 경험은 여러분들이 돈 받지 않고 한 거. 경력은 돈 받고 한 거니까 경험은 다 있으실 테니까 이건 써주시고요. 이번 자기소개서 항목의 1번 보시면 팀 활동 중에 다른 팀원이 수행한 과업에 대해 피드백 주었던 경험 얘기해라. 역시 1000바이트 500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아이디어 내서 해결했던 경험. 역시 1000바이트. 세 번째, 소속된 조직의 목표 성취를 위해 헌신하거나 열정을 쏟았던 경험. 역시 1000바이트. 네 번째는 조직 생활이나 업무 수행 중 불편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기 위해 참 우리한테 많은 조건을 요구하네요. 우리 이런 적 있나요? 전 없었던 것 같은데. 어렵네요. 아무튼 이것도 1000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보 자기소개서 항목은 그 역량기술서 빼면 4가지인데 느끼셨나요? 이번 자기소개서의 항목은 다 조직 내에서 조직 내에서 너 어떻게 했니? 즉 나 혼자 한 플레이를 물론 여러분들 3번에다가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모든 내용들을 다 조직에 관련된 내용 그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포커싱 맞추시고 같이 한 팀플레이의 소재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꼭 한번 먼저 떠올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소서 항목마다 다 팀, 네, 공동, 맞습니다. 조직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뽑아야 되지? 먼저 1번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팀 활동 중 다른 팀원이 수행한 과업에 대해 피드백을 주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어떤 방법으로 피드백을 했고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좀 접했던 자기소개서 항목들과는 확실히 좀 다른 결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걸 좀 보고자 하는 걸까요? 이건? 그러게요. 피드백 주면 우리가 맨날 뭐 꾸산이나 주고 지적이나 하고 막 비난, 이런 건데 비난. 그러니까요. 아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작성해야 되니까 자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포인트는 다른 팀원이 수행한 과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었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셨던 경험이 있으면 딱 떠올리면 좋겠지만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쉬운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셋이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죠. 근데 두 분의 역할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중첩돼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저는 나와서 전략을 얘기하고 뭐 또 얘기하고 있는데 두 분은 사회를 보시니까 중첩되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 좀 안 될 것 같고 전략을 좀 짜봐요. 미정 씨는 이렇게 가시고요. 서현 씨는 저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방송 시간이 길지가 않잖아요. 네. 또 건보를 얼마나 많은 곳에서 다룰까요? 그럼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취준생 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더욱더 유익한 것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을지 저는 어차피 전략이고 다른 콘텐츠에서 줄 수 없는 두 분의 역할을 제가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은 성격이 이러니까 아니면 어떤 역량이 있으니까 이렇게 역할을 나눈다면 이 방송이 더욱더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피드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두 분을 보아하니 A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B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뭐예요? 분석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어떤 피드백을 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그런 피드백을 왜 준 거야? 그 기준은 뭐야? 나는 앞으로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을 할 때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어떤 게 있을 때 난 분석을 잘하거든?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나은 의견을 내가 분석 잘해서 던질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왜 피드백을 내가 하는지, 이 피드백을 내가 왜 잘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저는 숨은 히든 포인트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스토리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 플레이에서 우리가 팀 플레이로 성공했네? 그 이유는 뭐였지?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피드백을 줬으면 조금 더 좋아졌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면 단순히 피드백이 아니라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가 무엇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 네. 팀플을 할 경우들 꽤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재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렇죠. 어떤 걸 택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여기에 너무 핵심적인 소재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동의 목표로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준 거기 때문에 저는 같이 한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학교 내에서의 팀 프로젝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인턴에서 공동의 목표를 받은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대사항의 어떤 공단에서 근무한 경험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팀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공단에서 인턴하시면 막내로서 그냥 자료조사만 하실 수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단순히 자료조사만 하는 거였는데 이쪽에 대해 조사하는 건 내가 더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팁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가급적이면은 혼자서 하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팀플이긴 한데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교대 근무하시면 공동의 목표는 뭐예요? 매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나 혼자 하잖아요. 이것보다는 같은 필드 내에서 같은 시간 안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이런 소재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꼭 성공했던 경험을 쓰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패하셔도 돼요. 내가 피드백을 두 분한테 서현 씨는 이렇게 해요. 미정 씨 이렇게 했는데 방송이 더 아무도 안 봐요. 시청률이 0%예요. 저런. 그럼 실패한 거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피드백을 줄 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진짜 내가 분석 없이 피드백을 줬구나. 분석력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패한 걸 얘기해도 되는데 글자 수가 500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네요. 글자 수가 1000자라면 실패한 거 써도 되거든요. 근데 500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집어넣기보단 성공 스토리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안쌤 시청률 0이라고 하시니까 저희 PD님이 말이 너무 심하지 않나요? 발끈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소재를 결정을 하고 나면요. 네. 이제 구성을 또 플롯을 짜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짜는 게 좀 가장 가동력이 좋은 구성이 될까요? 네, 첫 번째는 500자에다가는 소제목을 넣거나 아니면 두 가지씩 문장으로 저는 쓰라고 하는데 제일 윗줄에다가는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한 이 경험을 통해 배운 점 요걸 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제. 첫 번째 그 다음 써주실 거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이슈냐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STA를 쓰는데 S를 쓰시고 T를 쓰지 마시고 합쳐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다음에 나올 게 뭐예요? 나는 그럼 어떤 피드백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바로 피드백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 다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유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피드백을 낸 이유는 무엇이다 라고 해서 질문해서 물어본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현안에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정확한 분석력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런 피드백을 준 거야 라고 해서 세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얘기해 주시고요. 네 번째 이제 제일 많이 써죠. 그래서 나는 우리 조선 아나운서한테 가서는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미정 아나운서 가서는 이렇게 얘기했고 PD님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런 과정에 대해 써주시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시청률이 50%가 나왔다.
이 경험을 통해 분석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0%, 꿈의 50%. 제가 너무 극과 극인가요? 자, 이렇게 1번 항목 살펴봤고요. 2번도 짚어보겠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했던 경험을 얘기해 주십시오.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제시한 해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문제 해결 능력과 그리고 하나는 공동의 목표니까 협업 능력을 테스트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은 공동에 우리가 또 이렇게 시청률을 50%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50%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PD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1번과 어떻게 보면 또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내 아이디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의 문제라고도 좀 볼 수 있는데 네. 일반적인 걸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으로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사례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같이 했던 친구가 건축, 토목 쪽을 좀 전공했던 친구였는데 이제 사무소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인턴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과제를 받았냐면 비포와 애프터를 작성하라고 하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포와 애프터를 문서화된 걸로 이제 좀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래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이걸 보니까 야, 이거는 어차피 건축물이고 이러니까 글자가 아니라 사진으로 보여주면 확실히 더 효과가 있겠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형외과 광고 보면 글로 눈은 어떻게 됐고 코가 어떻게 됐고 이거보다 사진 비포 애프터 보여주면 딱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친구도 그래서 이걸 글로만 쓸 게 아니라 사진을 넣었대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오다받은 게 아니라 괜히 사진만 냈다가 혼날 수 있으니까 글로만 작성한 거 버전 하나. 그 다음에 사진과 글로 버전 하나. 사진만 버전 하나를 딱 갖고 갔더니 그 위에 사수가 보더니 와 머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진으로 바뀌었대요. 우와.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게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 있으면 좀 가급적이면 써주시고 여러분들의 여기 있어서는 아르바이트나 인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하시면 절대 그렇지 않지만 이제 취업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할 때 매출을 올리려고 엄청나게 애쓰죠. 고객 서비스 막 그 고객 만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단골 고객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매출을 늘릴까?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는 거. 아니면 이 친구처럼 인턴 그냥 글을 그림으로 바꿔도 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처음에 이제 2번 항목을 봤을 때 1번 항목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약간 차별화를 좀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지 저희가 예시를 통해서 만나볼까요? 네, 작성 구조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먼저 경험을 통해 배운 점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제시를 해주시고 첫 번째는 역시 상황과 문제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를 제시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조금 갈리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왜 발생한 거야?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 문서를 봤을 때 야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더니 글로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아니면 내가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등장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기존은 어떤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게 나와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라고 하려면 문제 분석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두 번째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게 아니라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방법은 이런 거였고 이러한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번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문제 원인 분석했더니 이게 맞는 것 같아. 기존의 아이디어는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등 여러분들이 구조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 마지막에 그 결과값이 좋았다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 구조를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 구조에 맞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재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3번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소속된 조직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열정을 쏟았던 경험이 있다면 해당 경험과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랍니다. 1000바이트입니다. 야, 이제 네. 열정까지. 그렇죠. 이제 헌신도 나오고 열정도 나오고 뭐 다 갖고 나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니까 저는 직무와
제가 가장 연관된 소재 있죠.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열심히 했다. 직장에서 저는 제일 티는 안 내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왜요? 아니 열심히는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 이건 화도 못 내고요. 정말 서로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열심히 직장 생활은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머리를 써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여기서는 또 헌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내가 맡은 일 하는 건 헌신이 아니죠. 내가 맡기 조금 어려운 거 있어요. 버거운 거 있어요.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장치를 설정해 주시고 하지만 내가 할 몫은 아니었지만 내가 했어. 기꺼이 했어. 뭐 시간 더 투여해서 했어. 이런 어떤 뭐 MSG는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들의 첨가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직무와 좀 연관성 있는 소재를 내가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헌신한 그런 그렇죠. 소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직무 수행이니까 아무래도 직무 기술서를 좀 참고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건보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능력 플러스 다른 직업 기초 능력이 더해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항목이야말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뿜뿜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또 예를 갖고 왔는데 내가 설문조사가 필요했던 프로젝트예요. 근데 설문조사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나도 내가 해야 될 n분의 1 몫이 있어요. 그럼 야, 그거 내가 할래. 그럼 설문조사 너 왜 할 거야? 난 대인관계 능력이 좋거든. 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누구한테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내 대인관계 능력으로서 사람들을 소팅해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럼 사람 소팅한다고 설문조사 다 해줍니까? 아니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나의 의사소통 능력이 들어가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잘 구슬려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 의사소통 능력도 있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취합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뽑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러한 값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 능력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이것만 해도 되는데 나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정보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팀이 완벽한 설문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다른 직업기초 능력 요소들을 갖고 오면 여러분들이 뿜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뿜뿜. 자, 그러면 잘 뿜뿜할 수 있게 어떤 구조로 작성하면 좋을지 자, 알려주세요. 잘 뿜뿜할 수 있는 구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는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 역시 경험을 통해 배운 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이슈인지 간단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나올 내용은 나는 그럼 어떤 방법론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고군분투.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열정, 그 다음에 뭐 헌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했다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다가 아니라 야 힘들어 죽을 뻔했다. 근데 난 결국 해냈어. 내게 아니었어. 근데 난 참고 해냈어. 등등 여기에 약간의 첨가가 좀 필요하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그 결과값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조직으로 시작을 네. 하네요. 네. 조직 생활이나 업무 수행 중 불편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을 간략히 기술하고 자신이 한 행동의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과 구체적이 함께 나오는데 일단은 뭐 양심이란 단어가 가장 좀 눈에 딱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직업윤리 관한 질문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조선 아나운서 역시 날카로운 것 같아요. 간략과 구체적. 네. 건강보험공단 밀당을 잘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지 좀 볼게요. 먼저 저는 이 질문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얼핏 보면 그냥 뭐 원칙, 그래서 뭐 원칙 준수 직업윤리라고 볼 수 있는데 불편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기 위해 했다?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의내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양심이 저는 내가 그래도 해야 되는 일 조금 힘들어. 나를 힘들게 해. 하지만 나는 결국 해냈어. 왜냐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게 민원인들일 거예요. 와서 뭐 해달라. 왜 안 되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되잖아요. 내가 무시해도 돼요. 그리고 원칙에 맞게 딱딱 안 됩니다. 이래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른 걸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분이 그래도 조금 덜 피해를 보는지 아니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내 원칙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가 희생하거나 이랬던 거 있죠. 그런 관점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불편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심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도덕적인 이런 걸로만 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조금 더 희생하면서 이런 부분들 그게 불편함 약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부분이니까 그런 소재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재 없으신 분들은 나는 조금 편해요. 안 해도 돼. 하지만 안 하면 뭔가 조금 찝찝해. 근데 그냥 내가 좀 힘들고 말래. 그게 난 양심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그렇게 하셔서 좋았던 결과. 그럼 뭐 봉사활동 이런 것도 괜찮겠죠. 아르바이트도
내 앞에 친구 아니면 내 뒤에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뭔가 조금 더 배려해 놓는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해주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재 있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힘들었지만 어떤 것 때문에 원칙을 지켰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원칙을 지키는, 소신을 지키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 그거 제시해 주시고 결국에는 그렇게 지켰더니 뭐 초반에는 안 좋았지만 결국엔 좋았다. 뭐 결과론적으로 좋았을 수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의 내재된 그런 부분들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 소재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항목도 저희 그 작성 틀을 좀 써주세요. 네, 역시 해당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제일 위에 두 가지식으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이슈였는지, 그러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하기로 선택했는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서 이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굳이 내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나는 왜 힘든 거,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걸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가치관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값을 제시해 주시면서 간단하게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었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엔 좋았고 이걸 통해 난 무엇을 배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일 위로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필기 전형 어떻게 치러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필기는 제가 간단하게만 좀 언급 드릴게요. 필기 시험은 두 가지를 봅니다. 1과목, 2과목 보는데요. 첫 번째 과목은 NC의 직업기초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행정, 건강, 요양, 기술직 분들은 60문항, 그다음에 전산직은 뭐 따로 문제가 돼 있으니까 이거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필기가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관련해서 20문항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별첨 2를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보시면 좋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노인장기 요양을 선택하신 요양직 분들도 요거 관련해서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성검사 있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완료를 하시면 면접 응시 포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불에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이제 면접 전형인데요. 네. 어떻게 진행될까요? 건보 면접은 뭐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굉장히 좀 심플하고 쉽죠. 죄송합니다. 오, 그래요? 왜냐하면 공공기관 면접은 어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면접까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갔고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건보의 면접은 두 가지입니다. 경험 행동 면접 BI라고 하죠. 이게 60%와 토론 면접, 그룹 디스커션 40%인데요. 경험 행동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대다 구술 면접입니다. 직무 능력, 인성, 태도 등을 평가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인성검사 있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요. 토론 면접이 조금 어려우시다고 생각하실 텐데 집단 토론이고요. 팀워크,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적극성 등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 행동 면접 같은 경우에는 1인당 9분. 대단하죠, 공공기관. 토론 면접은 1조당 50분인데 검토 시간 20분, 토론 30분 예정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은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데 크게 면접의 형태는 변경되지 않을 것 같고요. 먼저 토론 면접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때 동안에 여러분들이 시험지 문제를 딱 배부받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자료 숙지, 자신의 주장 등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주제 또한 주어진 자료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전 지식, 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한다고 하는 기출문제 뽑으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지식들, 그 다음에 최근의 이슈 등 이런 것들은 갖고 가면 갖고 갈수록 좋겠죠. 토론 면접은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때 누구나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걸 얘기하신다라고 한다는 건 뭐 괜찮은 전략이긴 해요. 하지만 플러스로 내가 이거 알아봤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이 혜택을 더 받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갖고 오면 여러분들만의 의견이 되니까 평소에 이제 면접을 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보면은 기조 발언하고요. 본 토론하고요. 결론 도출하고요. 마무리 발언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을 반드시 도출하라고 합니다. 건보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해 준다라고 하니까 토론 면접은 무조건 스터디 하셔야 돼요. 토론 면접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냥 이렇게 보면서 뭐 시나리오 읽는 게 아니라 같이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휘력이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전문 용어로 멍 때리고 있는지, 내 표정이 어떤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스터디를 좀 해주시고요. 토론 면접은 태도 면접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토론이라고 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토론 면접을 평가하는 평가자들이 토론의 전문가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결국엔 태도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감해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경청하고 있는지 이러면 되죠.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하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각지대 언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내 차례가 아닐 때 여러분들은 멍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럴 때의 표정을 조심하세요.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활발한 의견 개진. 그 다음에 요즘에 이런 분들 좀 드물어요.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어투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결론을 이끌려고 하는 상대방이 뭔가 얘기했을 때 무조건 반박을 위한 반박이 아니라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건설적인 토론 그런 부분들로서 전략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성 면접은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면접이라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일단 자기소개로 시작해서요. 공통 질문과 꼬리 질문 위주인데 건강보험공단은 이 꼬리 질문이 조금 날카로운 걸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좀 압박하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어떻게 요양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전 요양에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우리 안정영 씨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요양에 관련된 경력인데 안정영 씨는 뭐가 있길래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할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톡톡톡 건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날카로운 꼬리 질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 너는 왜 이게 없어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면접에서 이런 공격 받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주눅 들지 마시고 네 맞습니다 면접관님 제가 그래서 이 요양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면접 동안에 어떠한 요양이 필요할지에 대한 조사를 좀 많이 했고요 어떠한 지식을 쌓으면 좋을지 제가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저의 그런 긍정적인 면을 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의사소통 좋은 저의 그런 역량을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면접관이 그래 어디 한번 뽑아볼까 이러는데 주눅 들거나 막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요 이러면 싫어한다니까. 면접은 그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강점, 그 다음에 협업 경험, 뭐 성취 경험, 갈등 경험 등등 경험 위주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자기소개서를 잘 분석하셔서 면접장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를 좀 잘 한 사람 확실히 좀 면접장에서도 기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1시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에 관한 것을 알아봤는데 지원자분들께 짧은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힘듭니다. 네,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막연한 환상을 갖고 일하신다라기보다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혜택, 한 사람이라도 누수되는 사람 없이 해주려고 하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취업 전략은 아니지만 이런 책임감이 꼭 강하신 분들이 들어가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귀한 인재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